저는 전통 한복을 하고 있는 배성주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이의 한복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복 학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를 가서 한 2달 정도 배우고 났는데 제가 천연염색이 너무 하고 싶다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는 곳을 소개해달라 하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600주년 기념 행사로 궁중복식연구원에서 하는 천연염색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침선이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침선 과정을 성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저희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을 뵈면서 인연으로 이제 쭉 이쪽의 길을 바느질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어머니가 수의를 그 삼배로 지은 수의가 너무 무섭다고 싫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가실 적에는 제가 이쪽 일을 하지 않아서 삼배 수의를 입고 가셨는데 그 모습을 제가 마지막까지 입히는 모습을 못 배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굳이 삼배를 쓰지 않았다. 삼배는 하층 계급에서 썼었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거칠은 삼배를 입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로 지으면 되냐니까 경상도는 명주로 하고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비단을 썼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엄마가 명주가 좋겠다고 하셔서 명주를 옥색과 분홍색, 연한 분홍색으로 해서 곱게 지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입는 옷을 복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현대의 옷들은 전부 서양에서 들어온 양장의 옷들의 그런 옷들이고 지금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위로 올라갔을 때의 옷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통 한복이라고 하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식을 저희가 따로 말하기에는 조상들이 입었던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복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식이 뭐가 달라지냐면은 시대별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뭐 집안에 따라서 이게 옷들이 조금씩 디자인들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시대별 옷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우리가 전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박물관에서 하는 전시도 어느 댁에 무덤을 파서 출토된 복식을 가지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딱 그 시대의 것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게 되면 뭐 천릭을 한다. 그러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나란히 놓고 시대별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그런 전시를 하거든요. 굉장히 모든 제가 좋아하는 쪽이 남자들의 포 종류인데 그 포들의 다양함이 굉장히 매력 있고 그 시절의 남자들이 너무너무 멋쟁이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네. 여자들은 놀이개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도포를 입을 때 했던 세조대가 있고요. 광대하에라 그래서 세조대를 넓게 짠 나이가 있어요. 그건 또 계급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남자들의 갓을 썼을 때 갓에 갓끈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긴 갓끈이 또 있습니다. 옥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뭐 비치도 있고 산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은 옥으로 했을 때 무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슬을 꼈다 생각하면 짧지도 않아요. 되게 길게 하거든요. 멋을 위해서 그런 장식을 했었고 그 세조대를 한 후에도 굉장히 오색의 끈으로 짠 그런 새끈을 늘여서 장식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부채를 하나 들어도 거기에 장식을 해서 매듭을 해서 달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멋스럽게 사셨던 것 같아요. 왕이 입었던 곤룡포에 보가 있어요. 그 왕의 것은 보라 그러고요. 대감들이 문무백관들이 입은 관복 위에 되어 있는 것은 보라고 안 하고 흉배라고 합니다. 보는 용을 자수를 놓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장군들, 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무늬,
문과에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학예 무늬를 가지고 학이 하나 있으면 당하관, 두 개 있으면 당상관 이렇게 해서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16세기에는 여자들의 저고리가 당의 길이만큼 길었어요. 그래서 거의 허벅지까지 올 만큼 긴 길이로 긴 저고리가 나와 있었고요. 이제 베레는 이 소매 여기를 베레라 하는데 수구가 넓어서 일자로 통베레가 직선 베레로 되어 있었어요. 16세기, 7세기, 8세기 오면서 서서히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19세기 이제 조선 말기에 오면서는 거의 진동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서 치마를 입어서는 여기가 보이니까 따로 가슴 띠를 해서 입을 만큼 굉장히 짧게 입었어요. 진동이라는 게 이 겨드랑이 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래라고 겨드랑이 아래에서 내려오는 저고리 길이를 동아래를 하는데 동아리가 1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오면서 서서히 또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남자의 옷은 겉옷이 변천을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베레가 직선이에요. 직선으로 만들어졌는데 19세기에 오면서 격정적으로 아주 길어집니다. 굴림 자체도 서서히 달라지고요. 그게 다가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1대1의 비율입니다. 치마가 있고 저고리가 달려서 천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와 상이 달려 있는데 그 부분에 저고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치마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또 주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위에서 이 윗부분에서 살살 잡았던 주름이 나중에는 주름 치마 엄마들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허리 부분에서부터 치마 끝까지 주름을 잡아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천리까지 만들어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재밌어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집안에 바느질하는 분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천릭인데 옷이 달라집니다. 천릭이든 모든 옷이 그 시절에는 나라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입어라, 치마폭은 몇 폭을 해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어기는 거죠. 보기에 매력 있게 디자인을 넣어서 정말 이 집에서만 이게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옷들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멋만 부렸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임난 전후로 해서 이제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입었던 옷이 천릭이에요. 관복 안에 언제나 장착을 하고 다녔답니다. 전쟁이 나면 관복만 벗으면 누구든 뛰어나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해요. 근데 그 옷은 소매가 이렇게 달려 있지만 이쯤에서 떨어지게 돼서 뗐다 붙였다 하게끔 단추를 달아놨습니다. 왼쪽에 팔을 뗐다 붙였다 하게 하거나 양쪽을 하게 하는데 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다가 단추를 달았을까라고 얘기들은 활을 쏠 때는 얘를 잡고 당기기 때문에 이 아이의 팔이 소매가 이렇게 거치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뗄 수 있게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실용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옷이 제작되었고요. 네. 그래서 되게 매력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과 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지금처럼 막 자료가 너무 잘 되어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서 교수님들이나 고증물들을 확인하시고 오셔서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그 자료집을 만들 적에 많이 관여를 하시면서 작은 부분의 사이즈까지 잘 나와 있어서 저희 같이 자료를 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온 게 한 25년 정도 되는데 저도 쉽게 생각하고 책에 있는 자료대로 하면 돼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아이들한테. 그거를 보고 분명히 이거는 이걸 보면 할 수 있는 건데라고 생각한 부분을 못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쌓아와야 되는 연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유물을 보고 내가 내 손으로 실측하고 어떤 바느질 기법인지 뭔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유물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꺼내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그래도 아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그 자료가 사실은 아주 아쉬운 부분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어려운 건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주지 않고자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전통 복식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좀 알아주고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수원이 정조대왕과 행궁과 이 모든 것들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려면 사실은 복식에 대한 거를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